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이 군사 공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를 사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렇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하루 휴장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에요. 네, 일단은 이번 주말에 이제 시작되었던 전쟁이 지금도 현재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주식 시장의 이제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좀 약간 부각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핵심은 이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전쟁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기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세 번의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외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작년 6월에 있었던 한 11일 전종의 전쟁은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면서 증시가 이제 V자 반등으로 이제 올라온 그랬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이번에 전쟁도 과연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끝내는가에 따라서 이제 회복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트럼프가 중간 선거나 혹은 이제 미중 이제 무역 회의가 이제 4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출구 전략을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우 자문형님은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방금 이제 노우민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제 흘러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뭐 어떤 나라가 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들이 싸움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에 국제유가가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에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일단 뭐 유가 같은 경우는 현재 중동 이제 주요 산유국가 이제 글로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현재 시장에서도 좀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재 시장의 어떤 패닉셀 영향이라든지 우리가 또 연휴라는 기간 동안 또 발생이 됐던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좀 시장에 좀 불가피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제 개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좀 받쳐주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앞서 이제 노우민 자문님께서 말씀드렸던 이제 과거 어떤 전쟁들의 단기적인 어떤 끝났던 그런 이력들,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학습 효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조금 부진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는 한 아마 조금씩 다시 올라와주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의 변동성이 더욱 더 커진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투자자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좀 특성상 이제 과도하게 이제 쏠리는 경향성이 있는데 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은 과하게 또 이제 투매로 이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결과적으로 지정학적에 대한 리스크의 핵심은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만약에 해소된다면은 충분히 이전의 실적이라든지 이전의 전망치를 전부 다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매도보다는 그래도 일정 부분의 현금 보유를 이제 원칙으로 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반도체 업황에 쏠려 있습니다. 반도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부터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이 발표가 됐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호실적만으로는 AI나 반도체 전반의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해 4분기 다시 한번 이제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이제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 반응이 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좀 이번 국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이제 AI에 대한 초호황과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주가 이미 상당 부분이 좀 이제 선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만 계속 이어지는 거는 좀 이제 추가적인 멀티플 확장을 이끌어내기 좀 어려운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증시 전반이 이제 금리나 혹은 유동성 부담에서 이제 조정받는 환경에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국내 이제 반도체 대형주도 독자적으로 상승 동력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좋은 실적이 아니라 이제 예상을 다시 뛰어넘는 가이던스와 추가 성장 가속을 요구하는 단계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이제 호실적 장세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이길 수 있는 이익 가속 종목만 이제 선택적으로 살아남는 이제 차별화 국면으로 좀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오는 3월 엔비디아의 연례 행사인 GTC 2026이 열릴 예정입니다. 자, 이 무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차세대 HBM4가 어떻게 쓰였는지 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이번 이제 행사에서는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의 GPU랑 그리고 HBM4가 어떻게 좀 결합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새로운 이제 GPU를 공개를 할 때 성능이 얼마나 좀 빨라졌는지를 좀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성능의 향상 이유가 단순히 칩 계산 능력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HBM4 같은 이제 차세대 메모리 덕분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된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메모리 덕분에 성능이 올라갔다, 이런 메시지가 좀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메모리 업체 실적과도 또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업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죠. 이제 두 회사가 만드는 이제 HBM4가 기존 HBM3E보다 또 얼마나 빨라졌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쌓은 그런 적중 구조를 보이고 있는지, 또 전기는 얼마나 덜 쓰는지, 전력 효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는지도 같이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가 클수록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값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또 중요한 건 이제 GPU 한 장에 HBM4가 몇 장에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한 장에 8개가 들어가던 게 뭐 12개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AI 서버 한 대를 만들 때 메모리 매출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숫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두 회사를 이제 단순 공급 업체로 부르는지, 아니면 뭐 함께 설계했다, 이런 파트너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설계했다는 이런 표현이 좀 강하게 나와줄수록 장기적으로 이제 거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투자 포인트에서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약간의 조정이 있기는 했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맥쿼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높여서 잡았는데요. 각각 34만 원 그리고 170만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뭐 5만 전자, 20만 닉스가 엊그제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지금 몇 배가 올랐는지 상상도 안 가기도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수급과 추세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 구조를 이제 아직 훼손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맥쿼리가 목표가를 각각 34만 원 그리고 170만 원으로 상향했다는 것은 단순 기대가 아니라 이제 HBM 중심의 이익 레벨 상향을 전제로 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신호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꿈의 숫자가 현실이 되려면은 지금 현재 AI에 대한 서버 투자가 지속되던가, 아니면 메모리의 ASP에 대한 추가 상승, 그리고 분기별 실적이 시장 추정치를 계속적으로 상회하는 흐름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토리 장세라기보다는 실적 가속 구간에 대한 이제 선반영 국면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은 좀 이제 변동성이 동반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구조적 업황 개선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면은 현실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은 직선적인 상승을 전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눌림과 실적 확인을 병행하는 전략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주가 상승 과연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더 다양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SK하이닉스가 샌디스크와 협력해서 HBF 시장 선점을 위해서 나섰다고 합니다. 자, HBM은 들어봤는데 HBF는 또 생소한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뭐 최근에 사실 뭐 HBM이나 뭐 GPU, 낸드 이런 말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 역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범주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묶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AI 서버가 있다라고 하면 이 서버 하나를 이제 공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장 안에서 일하는 이제 작업자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작업자를 GPU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 이제 데이터 연산의 역할을 하는 작업자인 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듣고 있는 낸드 같은 거, 뭐 SSD라든지 이런 게 낸드의 이제 종류인데,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창고로 비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이제 작업자가 이제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 같은 거가 이제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창고에 보관하는 역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업자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그때마다 창고를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원자재들을 미리 이렇게 작업대 같은 데에 펼쳐놓고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작업대를 이제 HBM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자가 이제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작업대 용량 자체, 그러니까 HBM 용량 자체는 낸드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용량이 작기 때문에 작업대로 비유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많은 원자재들을 올려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작업대 옆에 이제 보조 수납장을 하나 놓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나온 게 바로 HBF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과 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처리 속도는 느리지만 전력 소모는 굉장히 낮고 또 메모리 용량은 큰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이제 HBF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 기술이기 때문에 당장 기업들에게 좀 강한 모멘텀을 만들어주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중장기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AI 이제 구조적 성장에서 모멘텀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추가 투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AI 밸류체인 전반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SK하이닉스는 이제 용인 클러스터 1 공장 완공에 총 이제 31조 원을 이제 투자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이제 용인 클러스터 투자 확대는 단순한 이제 공장 증설이 아니라 중장기 AI 수요에 대응하는 이제 생산 능력을 선제 확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장비나 소재나 이제 부품 기업들은 실제 수주와 이제 매출 인식이 뒤따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방 대형주에 대비 이제 주가 상승이 늦었던 소부장 영역에서 후행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이제 투자 집행이 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장비 발주나 혹은 이제 클린룸, 그리고 후공정, HBM 관련 이제 소재 쪽으로 이익 추정치의 상향이 이제 번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부장은 종목별로 이제 기술력과 이제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단순히 동반 상승을 좀 이제 기대하기보다는 실제 캐펙스 수혜가 이제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 위주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대형주가 이미 많이 오른 지금이기 때문에 지수 추정보다는 AI 밸류 체인 내에서 실적 가시성이 높은 소부장 종목에서 추가 상승 여력을 찾는 전략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AI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MLCC 관련주가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MLCC도 좀 생소한 부품인데요. 오늘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MLCC는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기를 잠깐 좀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이제 작은 전자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이제 자동차 그리고 이제 서버 기판 같은 것들을 좀 열어보면 사실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부품이 뭐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씩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이제 MLCC고요. 역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전압이 이제 순간적으로 흐를 때 이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전기가 급하게 이제 필요할 때 짧게는 이제 보조 공급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 전기 완충 장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MLCC가 이제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당연히 AI 서버 때문입니다.
AI용 이제 GPU는 이제 기존 서버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전력 사용량이 커질수록 전압 변동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제어해줄 부품 역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AI 서버 한 대당 들어가는 이제 MLCC 개수 역시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컨텐츠 증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결국에 이제 MLCC는 AI 칩처럼 화려한 부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AI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좀 반드시 필요한 전자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MLCC가 꼭 필요하다 보니까 최근에 수요가 늘어나고 또 가격 상승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MLCC 관련 기업들은 좀 실적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I 발전으로 이제 MLCC에 대한 성장세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메모리에 대한 가격 반등이 지금 AI 서버와 이제 고사양 IT 기기로 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수동 소자에 대한 업황까지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좀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특히 이제 무라타나 삼성전기와 같은 주요 MLCC 업체들은 이제 재고 정상화와 이제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서버와 이제 전장용 MLCC는 이제 기존 모바일 대비도 단가와 이제 탑재량이 훨씬 높기 때문에 수요 회복이 확인될수록 이제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PC 등 이제 범용 IT에 대한 수요가 이제 완벽히 살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좀 회복에 대한 속도에 따라 가지고 실적 개선 폭에 대한 차별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업황은 이제 바닥을 통과해서 이제 실적 개선 초입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본격적인 이익 급증에 대한 구간인지에 대한 여부는 향후 이제 분기 실적과 이제 가동률에 대한 회복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MLCC 관련 이슈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MLCC 관련주들 중에서 특히 삼성전기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MLCC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면 삼성전기만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종목도 함께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하네요. 네, 현재 이제 무라타와 삼성전기 모두 MLCC 공장 가동률을 지금 풀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두 기업이 MLCC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AI 서버는 막대한 전력을 또 소비를 하기 때문에 고온과 이제 고용량 MLCC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고온과 고용량 제품을 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기랑 일본의 이제 무라타 이 기업분이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좀 확대될수록 MLCC 수요도 함께 늘어날 건데 특히 이런 이제 고부가 MLCC 같은 경우는 HBM처럼 이제 초가수로 진행이 될 거고 고사양 MLCC는 또 층을 더 많이 쌓아야 돼서 당연히 좀 만들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같은 설비로도 생산성이 떨어져서 공급 역시도 쉽게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처럼 초과수요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면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 동력인 HBM 모멘텀이 이어지는 것처럼 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관점에서도 당연히 그래서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탑3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AI 수요가 늘다 보니까 MLCC 같은 부품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AI 관련해서 MLCC 말고 또 눈여겨볼 만한 부품이 있을까요? 네, MLCC 외에도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확산 국면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핵심 부품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와 이제 전력 패키징 영역입니다. 특히 이제 GPU 성능을 이제 극대화하는 HBM은 이제 SK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고 AI 서버 증설과 이제 직결되는 이제 핵심 메모리인데요. 또한 이제 고전력 그리고 고집적 환경에서는 발열과 이제 신호 간섭을 제어하는 BGA나 아니면 이제 인터포저 그리고 첨단 패키징 기술은 이제 TSMC의 이제 공정 확대로 좀 수혜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력 효율 측면에서는 SiC 기반의 이제 전력 반도체와 그리고 고성능 전원 관리 칩에 대한 수요도 동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일단 전력 구조와 직결된 부품군이 전략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AI 핵심 부품의 투자 방향은 연산 성능을 높이는 메모리와 그리고 전력과 열을 제어하는 부품 이렇게 두 축으로 압축해서 보신다면은 이 영역에서 실적 가시성이 확보되는 기업이 시장의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최서호 자문역이 준비한 MLCC 관련주 탑3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자, 3위부터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이제 제가 준비해온 3위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네. 이 대주전자재료는 일단 멀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우선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전도성 페이스트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전기가 좀 잘 통하도록 이제 만든 이제 전도성 잉크랑 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 같은 이제 금속 가루랑 이제 수지 이런 용제들을 좀 섞어서 필요한 위치에 좀 바르고 굳히게 되면 이제 전기가 흐르는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전자부품 안에서 전기가 이제 드나드는 이제 전극을 만들게 되고요. MLCC 역시 이런 전극을 만들거나 연결할 때 전도성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MLCC의 핵심 소재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도성 페이스트는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출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증권사들도 이를 좀 반영을 해서 주가 전망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우주 태양광이나 아직 전기차 시장 자체는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배터리 소재로서도 활용이 많기 때문에 멀티 모멘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위는 대주전자재료였습니다. 2위는 어떤 기업일까요? 네, 방금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네, 앞서 이제 MLCC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삼성전기는 이제 MLCC 기술이나 이제 공급 측면에서 상위 경쟁력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이제 고부가 MLCC 시장에서 일본의 강자인 이제 무라타와 삼성전기의 합산 점유율이 85% 정도가 됩니다. 삼성전기와 이제 무라타가 어깨를 좀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핵심 공급사의 지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MLCC의 가격 인상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MLCC 외에도 삼성전기는 이제 연산칩 연결용 기판에 대한 이제 증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AI 서버랑 함께 MLCC랑 이제 연산칩 연결용 기판의 두 축에서 주가 리레이팅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네, 2위는 삼성전기였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 1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최서호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 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최서호 자문역의 마스터픽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픽의 힌트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힌트는요. 네. 이 기업은 일반 서버보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수가 몇 배로 증가를 하는데 거기에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를 통해서 이제 구조적 수의 출발점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를 듣고는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기업 선정한 이유도 들어볼까요? 네,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MLCC를 제조할 때는요, 세라믹 시트를 수십에서 수백 겹으로 적층하는 공정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반드시 필요한 소재가 있고 당사가 만드는 이 이형 필름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필요한 소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형 필름이 없으면 정밀하고 그리고 대량의 MLCC 제조가 어렵기 때문에 MLCC 시장이 커질수록 이형 필름의 수요도 동반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AI 서버 수요가 MLCC랑 함께 이형 필름의 폭발적인 수요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이제 MLCC 수량이 일반 서버 대비해서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첨단 소재 부품 업계들 역시 굉장히 새로운 기회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사의 이형 필름은 AI 서버 같은 이제 고부가 시장으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형 필름 단가랑 이제 마진도 비교적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2차 전지 부분의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이 기업의 주력 사업에서 실질적인 실적 타격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흑자 기조를 좀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물량 증가랑 함께 이제 고수익 제품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주가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서호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 1의 종목명 어떤 종목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 추가해서 꼭 받아가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늘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